네, 열흘 남짓 남은 대선에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토론이 또 한 번 기름을 퍼부은 것 같습니다. 언론사가 주최했던 지난 토론회보다 훨씬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지면서 보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리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입씨름을 했다 하더라도 지지자 입장에서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면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제일 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선거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UPI 뉴스 김잠출 기자와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토론도 뜨거웠어요. 언론사가 주최했던 토론회하고는 많이 좀 달랐습니다, 결이. 네, 현대는 뭐 어차피 미디어 선거니까요. 예. 이런 말처럼 방송을 통한 정보 획득이 가장 쉽고 또 중요한 일이죠.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그 토론회 1, 2차를 이제 금요일까지 마쳤는데 예. TV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이 토론을 보면서 정책이 뭔지, 공약이 뭔지, 이런 좀 차분하게 볼 수 있는 그는 좀 아니더라고요. 예. 그게 좀 뜨거워지고, 예, 예. 네거티브도 많아지고 이런데, 자질이나 능력, 아니면 그 순발력이 어느 정도인가, 예. 애티튜드라고 뭐 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상대방에 대한 예의, 이런 거는 좀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대선판에 굉장히 너무 과열되니까 예. 자제해라. 생활은 생활대로 하고, 물론 대선인데 뭐 관심이 없을 수 없겠죠, 정치에. 너무 과열돼서 상대는 악이고 나만 선이다. 예. 이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뉴미디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각종 그 개인 그 SNS 많잖아요. 개인 예. 미디어. 예.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예전만큼 텔레비전 토론이다. 그런데 방송만으로 가지고의 그 파괴력, 영향력, 확장력은 그리 크지는 않을 않을 것이다.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보는 게 지배적인데, 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제 초박빙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에 선관위가 분야별로 주제를 놓고서 쪼개서 실력 겨루기를 벌였기 때문에 예. 지지 후보를 미루고 있는 유권자들의 결정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 중앙선관위 주최 토론회가 끝났고 또 한 차례 더 남아있죠. 네, 보통 공직선거법상 3회 이상의 토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이번에는 3회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예. 다음 달 2일이죠. 예. 수요일에 3차 토론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되겠죠. 예. 이게 이제 기준인데 그런데 왜 4명만 나오느냐.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 허경영 후보 같은 건 반발이 크더라고요. 5석 이상의 그 의원 수가 있는 정당이냐, 네. 후보자냐, 그리고 직전 선거에서 득표율이 3% 이상을 얻었던 예. 정당의 후보자냐, 네. 아니면 최근에 여론조사 평균 5% 이상을 예. 획득한 이런 자기 기준을 두고 있어요. 예. 여기 하나라도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런 정당의 후보가 초청 대상이다. 그럼 군소 후보들은 어떡하냐? 10명 예.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나 그거는 22일에 뭐 보셨다시피 예. 소수 이 군소 후보 토론 별도로 합니다. 예. 기회는 주죠. 근데 네. 시간대가 저 밤 11시 내지는 자정 가까이나 예. 10명이 모여서 무슨 토론을 되겠습니까? 그래, 14명인데, 예. 그럼 산만해지고, 네, 뭐, 쇼가 될 것 아쉽긴 같아요. 네네. 이제 벽보까지 14명이 나와 있는데, 군소 후보들을 따로 토론을 이제 가졌는데, 허경영 후보가 뭐 벨트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그걸 믿어야 될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뭐 아쉬워서 벨트, 혁대를 주고 예. 뭐 지휘봉을 줬다 이러는데 예. 그건 본인만 알겠죠. 뭐 진인지 거짓이 또 그렇게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예. 근데 본인 굉장히 흥분해 있더라고요. 아니, 재밌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선거 공보물 벌써 지난 월요일에 예. 벌써 도착을 했던데 이 19대 대선에서 후보자 토론회 과연 유권자들이 지지 결정 그 마음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예.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이 지난번 선거에서는 68.1%는 돼요. 예, 큰 건 예. 맞습니다. 네, 물론 네, 이제 네. 4년, 5년이 지났지만은 뭐 텔레비전 토론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예. 예전만큼 파괴력이 낮아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일 그렇습니다. 뭐 네. 이득을 많이 보고 제일 그 호응을 얻었던 게 뭐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 시절이죠. 네. DJ는 역시 텔레비전 토론 주장을 많이 했고 그때부터 또 물론 시작이 됐지만은 아마 가장 효과를 많이 본 후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공약이나 정책 그리고 자질, 능력 이런 것을 검증한다고 하지만은 저는 뭐 그거는 뭐 서로 말싸움 하는데 바로 어려우니까 후보의 태도 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는가 네. 여기에 주목을 해드렸습니다. 네. 또 지금 보면은 새로운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에 대한 막 관심들은 막 뜨게 갔다가 네. 또 식어졌다가 네거티브로 또 전환이 됐다가 막 이렇잖아요. 예. 뭐 점수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천차만별 평가를 합니다. 예. 여기서는 뭐 어제까지도 보긴 봤지만은 평가를 않는 게 좋겠다. 아. 네, 그런 생각입니다. 쓴소리의 대가도 몸을 엄청나게 사리는군요. 물론 뭐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예. 말꼬리 잡기가 많잖아요. 뭐 지난번 앞서 토론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기축통화 이거 가지고 계속 말싸움을 한 열흘 정도 가잖아요. 네. 그건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가 현재 경제 현실에 대한 상황 인식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이를테면 코로나19로 지금 3년 이렇게 국민들이 죽을 지경이면은 이재명 후보 인식이 맞는 거예요. 정부가 일괄 보상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사회 공정이라든가 정치가 올바를 때 네.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다. 예, 하는 거. 예. 그리고 뭐, 그래서 경제 상황이나 제가 봤을 때는 인식, 그리고 그 풀어나가는데 논리, 예. 그리고 격차를 줄여야 되는데 정부와 네. 이 정치권의 힘이 어떻게 개입을 네.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네. 이재명 후보가 네, 네. 월등하게 앞서 있었다 하는 점은 명확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기축통화 단어 그런 실수 맞아요. 예, 예, 예. 단어 가지고 자꾸 하는 이거 한 예입니다만은 예, 예. 이런 식의 토론을 보고 나서 말꼬리 잡기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는 예. 효과도 없다. 그래서 제가 평가는 각자에게 맡기자. 네. 이겁니다. 평가는 안 한다고 해놓고 바른말 본색이 또 조금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속 논란, 주가 조작, 법화, 불법 의전에 네. 녹취록까지 나오고 정책 공약도 비슷비슷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서로 상대방 게이트라고 게이트가 나오는데 게이트가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게이트가 뭐 강모 의원이 민주당에 뭐 문을 지킨다. 문이지 뭐 문을 지켜. 게이트 키핑은 또 뭐 문을 지킨다. 네. 그런 해석은 무리고요. 뭐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이 네거티브가 계속 뭐 뜨거워지고 이러니까 거기에 자꾸 눈이 쏠리는 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게이트가 자꾸 불거지는 거죠. 네. 물론 이 게이트를 보면은 뭐 주가 조작, 법화 뭐 많기도 많습니다. 이건 원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예, 워터게이트. 자진해서 사직했잖아요. 예.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비롯된 말인데 우리가 또 기억하는 가장 관심 많았던 그 지퍼게이트도 있잖아요. 예. 지퍼게이트도 아주 유명했죠. 클린턴의 예. 지퍼게이트인데 이처럼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정치적 업무, 또 부정부패 이런 뭐 사건 이런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지금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서로 공방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녹취록을 우리가 뭐 다 듣지도 않았고 확보하지도 않은데 함부로 말하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야 후보 간의 주요 충돌 지점은 예. 현재 이 김만배 녹취록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서로에게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예. 서로가 서로를 몸통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10월에 그랬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직한다 그럴 때 지사가 사직하면은 분명히 경기도 내부에 폭로가 있을 것이다. 예, 제가 예. 이 시간에 말씀드렸고 네. 연말에도 대장동 게이트 파괴력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특검을 자꾸 미적거리느냐.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때 오케이라고 받는 게 좋겠다. 예, 이 말씀을 예.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리고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얼마나 수사기관이 많은데도 제대로 결과 아니면 뭐 중간 수사 결과 이렇다. 예. 현재까지는 이러하다. 네.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안 예. 하니까 예. 자꾸 이런 공방만 뜨거워지고 혈안이 되고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홍준표 대표 같은 분 말이죠. 그분도 검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한테 맡겨놓은 거 일주일 만에 이거 수사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 얘기 안 가요. 네. 이런 거 하라고 이제 난리 쳐가면서 공수처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 검사는 프로일 줄 알았는데 아마추어인 것 같아요. 본인들도 아마추어라고 했죠. 예, 되는 게 없잖아요. 네. 정말 이제 덜 나쁜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 물 건너갔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김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아직 불씨는 살아있다. 불씨. 꺼지지 않았다. 불씨는 요만한 거니까. 예. 화롯불 예전에 보면은 네. 제 속에 있는 그 작은 불씨도 예. 옮기는 푹 불어서 다시 이제, 살아날 수 네. 있습니다. 뭐 근데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의 러버콜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윤안 또는 이안이든 누군가가 단일화를 하면은 예. 확실한 구치는 될 거다고 뭐 일반적이겠지만 예측할 수가 있겠죠. 네. 예단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대로 또는 뭐 일각적으로는 국민의힘 희망사항이겠지만은 네. 단일화 없이도 윤석열은 이긴다. 단일화 없이도 이재명은 이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걸 무릅쓰고 1% 승리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일화해서 다는 못 가져와도 네.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승리가 낫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하다. 네. 아니면은 어차피 정권 교체하겠다면서 나왔다면은 안철수 후보도 말이죠. 예. 보수 편향 정권보다는 이 안철수 후보를 흡수를 한다면은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도적 정권 색깔을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바람직하고 이재명 후보 역시도 마찬가지 좀 희석되잖아요. 본인의 단점을. 예. 이 다자구도로 가도 윤석열, 이재명 역시 그 단일화 관계없이 내가 이긴다면은 예. 이런 정부는 자기 기반만 믿는 갈등과 갈라치기를 연념해야 되는 또 반쪽 정부가 될 수 있고 네. 또 뭐 흔히 지금 말이 나오는 한쪽은 또 식물 정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네. 누군가는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예. 또 한쪽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도 아마 충분히 이해는 한다. 불씨는 살아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균형을 갖고 얘기하자면 토론회에서 보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깊이 있게 하는 게 많아서 어느 당에서건 지금 이제 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역할을 하나 주면은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불씨가 남아 있는데 이만큼 남아 있는데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자 이것도 참 큰 관심사입니다. 이제 울산도 대선 경쟁이 뜨거운데 여야 양강 모두가 뚜렷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뭐 선거도 저도 현장을 몇 차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예. 말 그대로 정당별 빈익빈 구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유세 차량도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파란색. 두 종류만 보이고 네. 군소정당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또 뭐 유세 차량뿐만 아니라 이 선거사무소 설치해놓은 숫자라든가 네. 일을 하고 있는 사무원 수 이것도 정당 크기에 따라 아주 천차만별인데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외에는 너무 규모도 적고 예. 아주 작게 활동하는 것이 좀 안쓰럽습니다. 예. 뭐 그런 가운데 진보당의 경우는 뭐 오히려 길을 잘 잡았더라고요. 예. 대선에 뭐 올인하기보다 네. 지금 6월 지방선거에. 지방선거에 네, 방향을 틀어서 굉장히 집중을 하던데 이미 구청장 또 시의원,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예. 8명이 한꺼번에 8명. 등록을 했고 예. 또 인지도 높이기에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봐서 네. 나는 이런 방향 전환 예. 전략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자기 정치하다 들키면 미움털 박힐까봐 숨죽이고 있지만 군소정당들은 눈치 코치 안 보고 8명의 등록을 이미 마치고 뛰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울산 공약이나 울산 정책을 한번 얘기해 보죠.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정말 공약이 뭔가 울산을 위한 공약은 뭐를 내놨을까? 예. 뭐 다 좋습니다. 요즘은 또 SNS를 통해서 또 바로 볼 수도 있고 광고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울산 공약 제가 쭉 봐도 뭐 타이틀은 다 좋습니다. 예. 늘 나오는 내용이고. 예. 근데 큰 차별화 서로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이 단어들 보면 몇 년째 계속 들어와서 귀가 좀 아플 정도의 워딩 그대로입니다. 예. 예. 내용도 뭐 거의 그대로고 참신성이 없다 하는 반응이 충분히 나올 법한. 예. 그래서 큰 기대는 무리일 수도 있겠다. 네. 윤석열 후보가 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설립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두 후보의 공약 중에
좀 대립되는 것, 예. 대비되는 공약이 부유식 해상풍력. 네, 그게 지금 뜨거운데 네. 이재명 후보는 뭐 이 사업이 그린에너지 산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울산이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한 축으로 이걸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전적인 제안이죠. 이런 공약인데 윤석열 후보는 울산 와서 그 연설할 때도 그랬지만은 네.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예.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네. 이 자체를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네. 지난 19일에 그 울산 연설하는 거 보니까 예. 지금 울산 어민들 많이 반대하고 있다. 통영도 많이 반대해요. 저쪽에도. 네. 이게 지금 전국 바다 여러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울산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자기들끼리 한다. 또 시민들이 많이 반대한다. 네. 이런 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예. 또 거기에 좀 중요한 말을 했는데 공사 하청을 누가 받았냐. 예.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이건 조금 아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 정말 비즈니스 공동체가 있나, 이권 개입이 있나, 이런 의심할 정도의 워딩이거든요. 예, 이런 예. 워딩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채택하면서 네. 울산시하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더랬었는데 예. 이걸 지금 이 정도 진행이 돼 있는 물론 뭐 지금 바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걸 무작정 공동 채를 가지고 뭐 이권을 어떻고 비즈니스 하느냐 이렇게 부정하니까 예.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네. 반발을 해야 되겠죠. 윤석열 막 후보가 그러잖아요. 말이죠. 네. 검사 아닙니까? 네네. 검사가 전혀 근거 없이 저런 말을 글쎄요.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건 이제 상생모 협력 자금인가요? 이러니까 70억인가 그게 아마 사라졌다. 이렇게 그것도 해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뭔가 좀 그 부분은 울산시가 네. 잘못했거나 예. 아니면 클리어하지 못한 점은 좀 있어요. 예. 윤석열 후보가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엉터리라고 했어요. 엉터리입니다. 이랬어요. 네네. 예. 근데 민주당이 울산 말로 허파가 뒤집힐 것 같아요. 엉터리라고. 그렇죠. 예. 너무 화가 나겠죠. 예.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이다. 뭐 정치 보복을 협박한다. 예. 이 무지를 넘어서 음해로 점철된 뭐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고소 고발을 예고를 했는데 민주당 주장은 뭐 이렇습니다. 이 부유식 해상풍력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예. 뉴딜 정책으로 인정된 국책 사업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정부와 울산시 모두의 미래 희망 사업 아니냐. 윤 후보는 비리 사업으로 매도하고 있다. 예. 그래서 또 집권하면은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뭐 할 거냐 이런 뭐 협박 아니냐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주당 울산시도 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그동안에 조금 자기들만의 논리 속에 지극끼리 울산을 지극끼리만 노는 게 아닌가. 그들만의 리그로 갇히는 듯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론화가 부족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그게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해상풍력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또 비리 사업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 시각차가 너무 큽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이 지금 유럽의 유수한 업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거나 탄소 중립 추세를 봐서도 지금 포기하기는 어렵잖아요.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물론 이제 그 선거 끝나도 네. 바로 폐기하거나 그건 좀 어려울 걸로 일단 봐집니다. 하지만은 이 윤석열 후보의 지적대로 이제 이렇게 또 야당에서 제기가 됐으니까 예. 오히려 뭐 이 기회로 좀 공론화 과정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든지. 그러게 말이죠. 네, 해당 어민도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으면 네. 앞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비판적인 지적이 있다. 이러면 이걸 다시 점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가는 긴 공사 기간이잖아요. 네. 지금도 물론 바로 발전한다. 전기가 지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아직도 점검 단계니까 예. 니그끼리만 놀지 마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바람이 약하거나 강한 태풍이 오면은 해상풍력 굉장히 불리한 건 뻔합니다. 예.
그리고 일자리 뭐 30만 개 생긴다 이런 장밋빛 홍보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예. 일자리 30만 개 생기면요 울산 실업률 제로 될 거예요. 예. 30만 명이 일을 한다. 네. 무조건 좋다고 했던 뭐 밀어붙였던 4대강을 좀 예. 파산지석으로 삼아보자. 예. 새만금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20년이 다 돼가잖아요. 새만금 시작한 지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계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력 신세가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이 염려. 예. 다리도 뭐 두들기 걷는 이런 교훈을 좀 배워야 한다는 지적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이라서 더욱 그러한데 워낙 찬반이 분명해서 섣불리 코멘트하기가 참 겁이 납니다. 이제 김 기자 지적대로 공론화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일부지만은 어민들 설득도 좀 명쾌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게 참 아쉽단 말입니다. 자,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 순서가 이제 3월 9일 대선 끝나고 돌아오는데 자 마무리 겸해서요 울산 투표율과 득표율 한번 알고 계시죠? 네, 저는 23일 이제 제외투표소 투표 끝났죠. 네. 그리고 3월 4일 올 사전 투표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이제 본 선거가 되는데 네. 울산의 사전 투표율은 전국에서 지난 대선은 8번째로 높았어요. 예. 최종 투표율 보니까 무려 79.2%였는데 어이구, 네. 구군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북구가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리고 울주군이 가장 낮는 그러니까 네. 진보 성향 구별로 네. 이렇게 높고 보수 성향은 조금 낮더라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연령별로 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요? 네, 세대 투표 보면 울산의 20대 이하 19세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이제 코로나라는 돌발 변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날씨 같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봐지고요. 예.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은 보수 진영에 유리하고 예.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민주 진보 진영이 좀 유리하다 이런 전망이 대체로 많았는데 통상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보수 진보 모두 적극 지지자들이 예. 몰리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 18세 이상 투표 참가가 변수가 될 것 맞습니다. 같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후보별 득표율은 어땠나요? 네, 이번 대선에서 이제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도 투표를 하는데 울산에 2만 1,900여 명입니다. 네. 전체 선거인 수가 94만 명 이상이니까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은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예. 선거인 수가 1,035명 증가했지만은 예. 18세 이상 유권자 포함 여부를 이제 따져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울산 선거인 수 지난번보다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 보트가 MZ 세대가 아니냐. 그런데 보니까 울산 지역의 MZ 세대 27만 9,800여 명이니까 어이구, 많네요. 33% 정도 차지하다. 굉장하네요. 네, 정말 잡아야 되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데 지난 대선에 또 연령별 투표율로는 60대 남성이 가장 높았고요. 예. 여성 투표율도 울산이 전국 세 번째였다는 점 또 눈여겨봐야 되고요. 대선은 후보별 득표율 이렇게 보면 예. 아직까지 울산에서 당선자들도 60%는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마의 60%라고 우리가 울산에서는 얘기하는데 네. 사실 울산이 예전에는 전통적인 야도였거든요. 그렇습니다. 3당 합당하기 전까지는. 근데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59.78%. 네. 이게 가장 높았던 것 같고요. 예. 19대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38.14% 기록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의 60%를 이번에 예. 윤석열 후보 또는 이재명 후보가 울산에서 득표를 할까 이것도 한번 관심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마무리하죠. 50도, 영하 50도 넘는 남극의 황제 펭귄들이 잘 살아갑니다. 이 네. 수백 마리가 보면은 안에 있는 친구들이 바깥으로 나와주고 바깥에 있는 친구들을 또 안으로 넣어주고 이래서 예, 폭탄 예. 속에서 서로가 생존하고요. 좋습니다. 동료를 보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들링이라고 하고 허들링. 3월 9일 이후에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고 내만 살자고 대선하는 것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허들링의 정신, 상생하는 정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유표 뉴스 김잠출 기자와 함께한 이슈 타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잠출 기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